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트리피의 엄명섭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컨설팅사고요. 면접으로 출발해서 채용 전반에 HR을 컨설팅하고 있고, 아마 국내 기업은 저희가 한 개수를 세어보니까 120개 이상의 회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에 기존의 면접 현장에서는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우선의 면접 가치가 채용 공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은 범사회적인 현상으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 비리로 출발을 했던 것이 차별금지로 이어지고, 정부에서도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지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사기업도 재작년서부터 채용 절차법이 발효가 되면서 면접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공정성 이슈 관련해서는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될 경우 그것이 발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것이 또 유명 기업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예전에는 사람 한 명 채용하고 말면 끝났던 채용이 지금은 면접 한번 잘못 봐서 회사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저하하고 고위직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올바른 사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선발보다 일단 그 이전에 논란 없는 면접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걸 해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앞세우고 블라인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면접위원이 교육받고 공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기타 블라인드 채용 차별금지 채용절차법이 개념 사례로 숙지를 해야 되고, 질문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지금은 곤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모두가 동일한 시각으로 공감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을 제기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는 진행자께서는 면접 시작 전에 본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게 트렌드로 되어 있고, 면접위원들은 면접 중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면접관 한 분이 실수를 하시면 옆에 면접관이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번 면접 질문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현상도 면접 장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번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면접을 보셨던 임원들이라든지 인사 전문가들이 간과해가지고 실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명심하고 면접에 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난 얘기는 들어서 이제 지겨울 정도가 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아마 청년 실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취업난이 심했다고 했었을 때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수치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지원자와 지금 면접을 보는 취준생들과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피로도가 증가되어 있고, 속으로는 분노,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현재 이 회사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또 자극적인 기사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 양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취준생 10명 중 3명이 취업 사교육을 받았다, 지출한 비용은 평균 218만 원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을 정도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했던 시사의 본부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취준생들이 무시무시하게 준비를 하고 오는데, 우리 면접관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끌려와가지고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느냐, 이게 제대로 면접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개탄하시기도 하고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난에 따른 면접 트렌드는 현재의 면접은 상업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면접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임하는 우리 취준생 혹은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독특한 2021년의 상황을 인지하고 면접에 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국내 기업의 면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형식, 내용, 그다음에 최신 면접 기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제외하고 직무 면접을 위한 면접 기법은 여기 보이시는 게 거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퀴즈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에세이, 상황, 역할 연기, 토론, 영업, 실기 과제인데요. 자료가 배포되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우리 회사 면접 아니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면접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형식입니다. 이거를 가로치게 깔고요. 세로축에다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시사 혹은 지원 직무에 대한 상식, 직무 관련 상황, 부여, 비즈니스 케이스 혹은 또 이제 인성 면접이나 임원 면접 가서는 가치관, 인생관, 도덕성 이런 것까지 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세로축으로 둬가지고 서로 교차 편집해서 하다 보면 면접은 대부분 망라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거나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구현하는 건 이제 면접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거의 초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면접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고, 저희가 작년도에 모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온라인 면접의 장단점, 문제점, 리스크를 분석한 것을 그냥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면접의 장점은 코로나19에서 안전하죠. 네, 마스크 없이 면접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쓸 수 있고요. 지원자도 익숙한 공간에서 면접을 보니까 훨씬 더 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용 회사 역시 안전하고 트렌디한 기업 이미지 생성해서 면접 패키지 같은 거 막 발송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마케팅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신 적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 지금도 줌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끊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발생해서 빠르게 꼬리 질문을 한다든지 깊이 있는 심층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자를 얼굴만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면접을 보면 앉아있는 자세, 자리에 들어와서 앉는 자세, 기타 전체적으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같은 경우를 이제 사실은 이 줌 같은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라든지 리더십, 팔로우십 측정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서 중간에 끊긴다든지 아니면 뭐 접속 상태가 불량하면 지원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장비 차이에 따른 어떤 그 문제점이 지원자의 역량의 문제점으로 오해가 받는 경우가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하나만 들자면 면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면 그렇게 실수를 하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운영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리스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면접이 그냥 오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실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면접을 보고 있는 분 뒤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가 가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편집을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중에 이 질문을 내가 받은 게 불편했다, 내지는 부적절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밌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를 포함한 전문 면접관 3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시켜봤어요. 우리 지원자들한테 우리를 속여봐라. 질문을 해서 대답을 인터넷 몰래 검색을 한다든지 몰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다든지, 즉 직무, 업무, 지식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면접에 있어서 이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비책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면접이 정답은 아니나 이 장단점을 잘 알고 활용을 할 필요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원자분들도 별도로 연습이라든지 준비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최신 면접 현재 트렌드를 3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나갈 텐데요. AI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와, 드디어 우리를 이제 기계가 판단하는 거야 그랬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보다는 역량 검사를 조금 더 빅데이터 혹은 또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는 이미 이제 기업도 혹은 지원자도 다 인지합니다. AI 면접이 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면접을 봤던 사람들의 표정, 태도, 말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큰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이런 정도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면접의 정형화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런 면접도 있고 저런 면접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가 끼고 파일법이 등장하면서 원래는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있는데 정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면접을
복합화시키고 개량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토론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뒤에 질의응답을 붙인다든지, 프레젠테이션 시켰다 그 내용 기반으로 토론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자마자 갑자기 역할 연기를 한번 시켜서 이 사람의 어떤 대응 능력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믹스하는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토론 면접도 요새 토론 학원에서 너무 덕담 토론, 너무 예쁜 토론을 지향시키니까 지금은 아예 협상 면접을 시켜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설득을 하거나 리딩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하는 것이 최근 금융권에서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면접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의 면접은 보통 2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이 실무 면접, 실무 면접관들이 보죠. 보통 차장급이나 팀장급들이 보고, 2차는 임원급이나 이제 본부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보는 이성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걸 하루에 보는 데도 있고요. 인성이 생략되는 데도 있고요. 실무 면접에서 제일 많이 제가 봤던 거는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게 이제 봉투 딱 까가지고 거기 있는 주제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해서는 키워드 퀴즈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게 있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두 분이 뭐 지원자 한 명을 한 30분 정도, 외자계 기업 대부분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직무 수준을 보기 위해서는 영어회화, 코딩, 디자인을 직접 시켜보는 실기를 하는 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을 좀 발전시킨 롤플레잉, 역할 연기,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고객 서비스라든지 표정, 태도, 말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및 직무에 대한 관심도의 확인은 뭐 당연히 따라가는 주제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는 똑똑하게 말만 잘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보다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리더십, 팔로워십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보통 토론, 토의, 협상 면접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회사라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돼 있습니다만 합숙 면접, 단체 활동 면접, 탑쌓기, 도미노 이런 것도 사실은 협업, 리더십, 팔로워십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더 재미나게 보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색 면접관 등산도 시키고요. 연기도 시키기도 하고 오디션도 하고 술도 먹여보고 이런 면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재상,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보통 고위직들이 보죠. 임원들이 모아서 임원 면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2차 면접, 인성 면접이라도 하는데, 이때 이제 지금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 구조화된 경험 면접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입사 지원서 기반, 자기소개서 기반, 회사의 인재상 역량 기반으로 보곤 합니다. 2021년 현재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뜨고지는 면접 기법이 있어요. 일단 압박 면접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3, 4년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몽땅 두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자도 많고 면접관도 많은 면접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고요. 술자리, 산행, 도미노, 뭐 코로나19도 이유도 있지만 이제 이게 화제가 되기에는 이제 실질적인 건 찾는 면접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 변형 면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T와 토론을 믹스하고 거기 심층 키워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에는 일반화돼 있었던 건데 채용 절차법이 도입되면서 S그룹처럼 큰 회사들도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된 경험 상황 RP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 작년을 기점으로 화상회의 툴이나 AI를 활용한 비대면 면접, 이것이 또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딱 3가지 정도만 국내 기업 면접에서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면접의 주인공은 저희는 단언컨대 면접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가하고 질문하고 하는 걸로 면접이 끝나고 채용이 결정되는데, 재밌는 거는 인사는 면접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과제를 어떻게 출제할 건지, 또 비싸게 돈 주고 사기도 하고요.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매몰이 돼 있지, 정작 평가 선발을 해야 될 면접관은 공감이 얼마나 됐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도 면접관들은 대부분 고위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세요. 바빠요. 그래서 바쁜데 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지, 내가 보는 면접이 어떤 형태인지, 과제는 어떻게 출제가 된 건지, 이런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면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성 이슈, 그 다음에 차별 이슈, 채용 절차법 등에 위배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20년 전, 10년 전에 본인이 들었던 면접점을 그대로 쓰시는 거죠. 아버님 뭐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아직도 특히 이제 대규모 공채를 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면접은 시험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내고 정답을 얘기하면 붙는 게 아니고 이 지원자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도 내가 한 질문에 정답을 얘기했는지 지원자는 예전에 기출문제, 기출과제가 뭐였는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아직도 있더라. 마지막으로 HR의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만 채용과 면접만큼 시대 변화에 민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동안 채용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컨텐츠가 바뀝니다. 매년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형식, 문항을 계속 고수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음과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면접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공감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금기 채용으로 우리는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적어도 직무기술서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 인재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감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외부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인간성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직무 역량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는지 진짜를 얘기하는지 어떤 분들은 회사에 대한 지식만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과정 자체와 마무리되는 거는 너무너무 허접하게 흘러가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어떤 유형이며 과제 출제 의도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출제위원이 설명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되게 많이 보는 과정이 그겁니다. 면접관이 전문가인데요. 과제를 딱 보고 이거 문제가 잘못됐어. 자기가 막 거기서 출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의 공정성 이슈 면접 관련 법령 사례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면접관 리스크란 말이 나왔는데 면접관이 잘못하면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고 언론에 기사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위원 전문성은 우리가 뭐 평가제도 평가의 중요성 강조할 때 MBO, KPI, OKR 다 필요 없습니다. 평가자가 잘하면 그 회사의 평가가 바로 쓰듯이 면접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면접위원 교육은 점점 강화가 되어 있고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의 일종의 그 선발 과정을 거치고 테스트를 거쳐서 풀제 인증제를 해서 자격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면접을 못 보게 하는 게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출발한 외부 전문위원 파견 이래는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기업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R 외 분야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성 면접관들이 약진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두 가지 샘플 질문으로 가져왔어요. 면접은 지원자를 파악하는 대화 과정인데 작년도 우리 회사 매출 얼마입니까? 몰라요? 탈락. 인사 지원했어요? 오케이. 평균 임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평균 임금, 그 퇴직금에 활용한 거 그것도 모르고 인사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문제 있네. 미중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 보세요. 준비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모 공장에 가서 그 교육을 하다가 거기 면접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잘하는 면접점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본인이 전공했던 과목 중에 지원 직무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공부했던 게 뭐예요? 좋아요. 그러면 해당 과목에서 지원자만이 가진 차별점이 뭐죠? 좋습니다. 그 차별점을 지원한 직무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결시켜 볼래요? 이거는 지원자가 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연계성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면접에서도 암기 지식만 활용하는 질문은 평가 결과가 운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고요. 면접은 문항과 정답이 아니고 지원자를 알아가는 대화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면접 장면에서 가장 면접관 리스크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사를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가서 형편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원들 그렇게 실수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임원들은 면접 벌써 10년, 20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21년의 면접 트렌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공정성, 차별, 블라인드 채용, 채용전차별, 갑질, 오류는 인사 채용 전문가, 전문 면접관, 임원 등 과거 지식에 안주하는 전문가들이 자주 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어떻게 사례로 패가 망신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만큼 채용만큼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 인사 영역이 드뭅니다. 지속 교체를 해야 돼요. 아무리 잘 설계된 면접도 3년 안에 파회법이 등장합니다.
3년 전에 모든 금융기관이 판매 면적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요거 포인트 한번 팔아봐라. 아니면 우리 금융상품 팔아. 지금 싹 없어졌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300개를 다 외워서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면접 형태도 그 형태가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복합 면접이라든지 2, 3년 만에 이 회사의 면접 형태를 조금씩 변형하는 게 필요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면접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에 냈던 문항 계속 오후까지 내면요. 오후에 그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지원자 답변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소문이 나 있고 서로 정보가 빨리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의 유통기한은 반나절이더라.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원자도 이러한 트렌드를 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